국민의당 지도부가 광주에 총출동해 지지율 반등에 안간 힘을 쏟았습니다. 민주당과 대선 후보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무등경기장 야구장이 역사성도 살리면서 주차난도 해소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관건은 제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최근 성폭행 살해 사건 등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승객들이 택시 타기가 두렵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남 최초의 극장인 광주극장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제작 중입니다. 감독은 옛 모습을 간직한 극장 매력에 제작을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지율 하락으로 고민이 많은 국민의당이 텃밭인 광주에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지도부가 총출동해 광주의 민심을 잡는 데 올인했습니다. 호남의 권리를 지키는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박주선 국회 부의장에 이어 최근 국민의당과 통합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까지 국민의당 지도부가 광주에 모두 모였습니다. 오전에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국민의당은 최고위원 회의와 광주시와의 정책협의회 등에서 호남 발전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광주 시민과 호남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는 말씀을. 지지율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당과 대선 후보를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참여정부의 부동산값 폭등에 책임이 있는 인사를 영입했다며 나를 세우는가 하면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폭등에 대하여 반성과 사과를 하기는커녕 친노 인사라는 이유로 김수현 씨를 다시 정책 참모로 영입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언급해 논란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선한 의지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안희정 후보의 탄핵 정국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경계합니다. 안희정 후보의 너무나도 가벼운 입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소속인 윤장현 시장에게 문병호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입당을 제안했고 민주당 광주시당은 진위가 뭐냐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신세계가 추진 중인 특급 호텔 등 복합 쇼핑몰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장병환, 권은희 등 국민의당 의원들은 광주시와 정책협의회에서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투자를 막아서도 안 될 것이라며 추진에 긍정적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윤장현 시장 앞으로 복합시설은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업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주시가 무등경기장 야구장의 지하주차장과 녹지 공간을 조성합니다. 야구장의 역사성은 살리면서 고질적인 주차 난도 해소하겠다는 건데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개장한 뒤로 쓸모가 줄어든 무등경기장 야구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광주시의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기존 야구장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마추어 야구장으로 활용하되 관람석을 철거한 자리에 체육시설과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등야구장 지하에는 1,200여 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주차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반세기가 넘은 야구장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시민 공간을 만들고 불법 주차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완전히 100%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1,2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될 걸로 그렇게 전망이 합니다. 상습적인 불법 주차 문제 해결과 함께 주변 활성화를 요구해온 인근 주민들도 광주시 계획에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야구장이 광주 랜드마크니까 그 결맞는 주변 환경이 되면은 주변 상권도 훨씬 좋아지고 환경도 더 좋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2020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특히 주차장은 2019년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지원을 포함해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 시민들은 분노 섞인 목소리와 함께 택시를 타기가 두렵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술 취한 20대 여성 승객의 집 앞까지 갔다가 차를 돌렸던 택시기사 55살 강모 씨. 여성 승객을 한적한 공터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분노와 불안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피의자를 엄벌해야 한다, 무서워서 택시를 탈 수 없다는 글들이 수천 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부모로서 진짜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네요. 지난달 만취한 승객을 폭행한 뒤 도로에 두고 가 숨지게 하거나 승객을 위협하기 위해 난폭 운전을 한 기사가 붙잡히는 등 택시 관련 범죄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강 씨는 폭력과 교통사고 등 전과 구범인데도 택시를 운전하는 데 결격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이미 채용을 안 돼요. 택시 사업조합에서 이미 카트를 시킵니다. 기본적인 것들, 자격증 여부. 피해 여성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경찰은 택시기사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자 수입인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던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영광군 홍농읍의 한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전자 수입인지세 5천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남구청 공무원 39살 하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과 남구청은 하 씨가 최근 구청 감사로 힘들어했다는 가족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막막한 게 사실이죠. 이 같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이론 교육부터 점포 경영 체험까지 체계적으로 창업 지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컴퓨터에서 마우스 조작을 통해 아파트 내부를 구석구석 둘러봅니다. 굳이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 같은 가상현실 기법을 도입해 공인중개사를 차린 이중필 씨.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다니면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창업의 꿈을 이뤘습니다. 시장에서 고객들한테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저도 관찰하고 고객들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으로부터 150시간의 이론 교육을 받은 뒤 이후 4개월 동안 실제로 점포를 운영하며 사업자 등록부터 고객 응대, 재고 관리까지 운영 전반을 직접 경험합니다. 창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여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현장에서 체험을 한번 해본 후에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사업 계획서대로 실질적인 고객의 니즈가 다 맞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의 장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은 모두 무료이고 우수 졸업생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일반 졸업생도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 체험을 하면서 미리 내가 앞으로 창업을 했을 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85명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 졸업자의 경우 3분의 2가량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자금 300억 원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관련 기관들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500만 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10개 금융기관이 지원자금을 대출해주는 한편 광주시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쌀값 폭락으로 쌀 변동 직불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2016년산 쌀 변동 직불금은 헥타르당 211만 원으로 확정돼 11만 4천 농가에 모두 3,203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헥타르당 99만 9천 원이었던 지난해보다 총액으로 1,652억 원이 늘었고 2005년 직불제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고정과 변동 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광주극장을 배경으로 한 코미디 드라마가 광주에서 제작됩니다. 오래된 극장을 지키기 위한 극장 직원들과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에피소드가 드라마에 담겨 다음 달 첫 방송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지역의 명소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파라다이스 극장. 평생 이 극장을 운영해온 주인공은 단편 영화 공모전에 도전해 재기를 꿈꿉니다. 호남 최초의 극장인 광주극장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파라다이스 극장의 큰 줄거리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모든 분량이 촬영되고 극장 주인 구경서 역할에 배우 안석환 씨를 포함해 10여 명의 배우들이 참여합니다. 이 사라져가는 문화, 광주의 문화, 또 사라져가는 광주의 문화 공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이제 대본 전체를 읽고 너무 약간 따뜻한 내용이어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파라다이스 극장은 작년에 양림동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한 정성현 감독이 우연히 광주극장을 들렀다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문화 공간이 예향 광주에는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옛날에 영화 재료들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 누가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빨리 해야겠다. 대형 극장에 밀려 사라져가는 옛날 극장 지키기 프로젝트. 광주 MBC에서 제작하는 4부작 드라마 파라다이스 극장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40분 안방으로 찾아갑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CIA 고위직 출신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그레그 전 대사는 재단 앞으로 4-5줄 분량의 전자우편을 보내 80년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 유포하는 일부 세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진실을 아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공무원 노조가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서구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감사위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등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무진 서구청장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한인 한국전력 사장의 1년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한전은 이사회를 열어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에 조 사장 연임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조 사장은 지난 2012년 12월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 뒤에 3년 임기를 끝내고 지난해 1년 연임 결정이 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연임이 결정되면 한전의 최장수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와 구성원들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법인 이사회의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법인 이사회가 지난주 신임이사 선출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동우회 회원 20여 명이 이사 전원 사퇴와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며 회의장 출입을 막아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이사회는 오는 23일 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었지만 이사회와 구성원들의 갈등이 계속돼 현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5일까지도 제3기 이사회 구성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